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발표, 한국 폭삭 망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발표 그 내용만 보면 사실일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발표 내용이 뭐냐?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 오는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마다 상호 관세를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 방침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이게 나라마다잖아요. 얼마를 저는 발표를 할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추가 관세를 발표했잖아요. 중국에게는 지난 2월 4일에 10% 1차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한 데 이어서 지난 3월 4일에는요. 또 10% 2차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여기에다가 품목별 관세라고 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는요 25% 관세를 3월 12일부터 매기고 있고요. 이제 4월 2일부터는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매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 관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 한국이 폭삭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상호관세를 얼마나 매길 거냐의 문제입니다. 상호관세가 지금까지 매기는 것을 보면 낮게는요 보편관세를 10에서 20% 매긴다고 했으니까 10에서 20%는 기본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 우리가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정부가 보조금 얼마나 주고 있는지, 환율 조정해서 이익은 얼마나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현재까지는요. 많게는 20% 관세까지 매겨질 거다 하는 게 현재 예측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의 20%를 매긴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제는 20%를 다른 나라도 똑같이 매기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품목별 관세입니다. 지금 품목별 관세가 현재까지 철강이나 알루미늄에는 25% 매기고 있죠. 자동차에는 4월 2일부터 매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의약품 관세는 25% 이상을 매긴다고 했고요. 배터리와 농산물에도 관세를 매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호관세를 매기는 데다가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매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상호관세 20%를 매겼는데 자동차가 25%를 매겨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자동차 미국으로 수출하려고 그러면 45% 관세가 매겨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45% 관세. 수출하지 말란 말이죠. 대한민국 망하라는 뜻이에요. 45% 관세면 이거 버티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에만 끝날 거냐? 아니란 말입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말입니다. 전 제품으로 확산이 되면 여러분 자동차도 문제, 철강도 문제, 가전도 문제예요. 가전도. 그렇다고 이 세 가지만 문제냐? 세 가지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내용을 보면 자동차가 347억 4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요. 일반 기계는 150억 7천만 달러가 2등, 반도체가 106억 8천만 달러로 3등이거든요. 자동차 부품은 82억 2천만 달러고요. 이게 적지 않거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동시에 때리면 여러분 자동차가 진짜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 컴퓨터나 석유 제품이나 소비재에 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관세는 비슷하게 매겨질 거니까 물가만 올라가겠죠. 미국에 물가만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가전은 38억 9천만 달러 정도 수출을 했는데 이 가전도 영향을 받을 거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지금 38억 8천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것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이 어떨까요? 대미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많이 줄어들면서 관세 폭탄에 신음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미국만 이럴까요? 수출이? 아니에요. 미국이 관세를 계속 매기게 되면 상대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다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캐나다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매기잖아요. 예, 보복 관세를 매깁니다. 멕시코도 매길 거고 유럽도 매길 거고 한국도 조용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매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기면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매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수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수출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폭삭 망한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수출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쳐 왔는데 수출마저 무너진다? 이게 충격인데 내수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소매 판매 지수가 2022년 2분기 마이너스 0.2%까지 이게 떨어지면서 11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었거든요. 올해 1월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1월에 0.0% 올라갔는데 2월에 마이너스 2.3%예요. 3월이 어떻게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소매 판매가 11분기 연속이 아니라 1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수가 완전히 꼬꾸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수는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됩니다. 최대 50%예요. 그러면 수출 망가져. 소비 망가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경제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2025년 3월 31일부로 공매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다가 재개가 됐어요. 어제부로. 그러면서 말입니다. 시장은 지금 대혼란기거든요. 대혼란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외국인들이 무지막지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난 7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는데 3월 달에도 결국은 빠져나갔습니다.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3월 달에도 4억 원이 빠져나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예, 기본적으로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 공매도가 오히려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경기가 나쁠 때는 부정적인 작용을 하거든요. 외국인들의 자금 탈출이 이어진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공매도 금지시켜 놨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니까 1년 후는 17.6%가 올라갔습니다.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도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거치니까 6.5%까지 1년 후에 올라갔고요. 코로나19 때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 때 공매도 금지했다가 재개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 경기가 계속 나빠졌으니까. 지금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떨까요? 지금 우리 경제가 좋은가요? 좋지 않죠.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더 많죠. 그렇게 되면 공매도가 재개하고 나서 주가는 더 빠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수출은 수출대로 나빠. 내수는 내수대로 나빠.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빼서 계속 한국을 탈출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됩니까? 결국은 빈 껍데기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폭삭 망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서 우리 주가도 망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많이 망가지는 것처럼 2,500이 깨졌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쓸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대응책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무조건적으로 말입니다. 모든 나라의 관세를 때려서 세상을 완전히 대공황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협상 전략을 보면 일단 높게 때리고 봅니다. 그게 협상의 전략이거든요. 높게 때려서 협상하면서 낮춰줍니다. 그런데 그 높게 때렸을 때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는 심리거든요. 경제는 개별 기업의 경영하고는 다릅니다.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그런데 그 심리를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협상 전략이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시장은 괜찮을까요? 저는 시장이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저는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 2025년 3월 30일 현재 2481.12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은요, 4월 2일 날 눈떡이 무섭다 이 말이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는 거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각 나라들이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지는 나라들 부지기수할 거예요. 결국 세계 대공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두려움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괜찮을까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은 대한민국에도 치명타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래도 내수가 어려운데 수출까지 어려워지면 경제는 폭삭 망할 수 있죠. 여기에다 정치적 혼란이 사회적 혼란으로 커져서 이제 경제를 치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쓰나미가 돼서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만큼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